지금 받으시는 기초연금 내일부터 못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절반 가까이가 연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수급 기준을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 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요즘은 은퇴하고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 3분 중 1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조기연금으로 받으시면 원래보다 최대 30%나 적게 받게 되는데도 말이에요. 2023년에는 11만 명이나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생계가 급하니 당장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KDI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DI는 이 기준을 점점 줄여서 소득 하위 50%, 나아가 37% 수준까지 낮추자고 제안했어요.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수를 대폭 줄이자는 건데요. 대신 남은 분들에겐 연금 액수를 더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KDI는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면 2026년부터 월 51만 원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어요. 현재보다 무려 11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안이 실행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어르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집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즉 집만 있는 빈곤 상태의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아니,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거 있다고 연금을 안 준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KDI는 여기서 주택연금이라는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르신들의 재산이 부동산에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을 통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 노인 빈곤율을 3에서 5%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자는 건데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2%에 불과하지만 실제 조사해보면 가입 의향은 40%를 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은데요. 절차도 어렵고 자식 눈치도 봐야 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제한 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KDI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금 그대로 둘 경우 2050년쯤이면 국가 재정 부담이 약 46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재정 부담이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KDI는 수급자를 줄이고 대신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르신 입장에선 불안함과 박탈감이 먼저 드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정말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럼 이번 대선 후보들도 KDI와 같은 의견일까요? 기초연금 제도를 놓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특히 KDI의 수급 대상 축소, 급여 인상 제한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입니다. 건강 챙겨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지만 도무지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잠깐 주목해주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하체에 힘이 빠지면 자신감부터 사라진다고들 하십니다. 이럴 때 먹으면 좋은 5가지 식품이 있는데요.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입니다. 흔히 오자라고 하고요. 남성 건강에 좋다고 전해 내려오던 5가지 열매로 우리 선조들도 챙겨 드셨다고 해요. 이 오자는 예로부터 아내가 환으로 만들어서 남편에게 먹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소변을 본 후 남은 소변이 속옷을 적셔 찝찝한 경우가 반복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신 분, 남자의 자존심인 그곳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 이렇게 남자한테 좋은 오자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맨피던스 110 소개해드립니다. 광고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활력 있는 중년을 위해 제 얘기 잠깐 들으시면 정말 잘했구나 하실 거예요. 건강한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헵에서 만든 오자환 맨피던스 110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셔서 네이버 쇼핑 1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후기도 540개가 넘고 5점 만점에 4.7이라는 좋은 평점을 갖고 있는 신뢰 있는 제품입니다. 맨피던스 110은 찹쌀이나 밀가루 같은 부영제 없이 원재료인 오자 100%만 들어간 환이고요. 믿을 수 있는 해썹 인증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오자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드려볼게요. 복분자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름부터가 소변 줄기에 요강도 뒤엎어진다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의 상징 같은 열매로 항노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는 인삼, 하소와 더불어 3대 전통 원료로 유명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 집 우물에 뿌리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있어요. 사상자는 뱀이 누워 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오미자는 눈도 맑게 머리도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호해주고요. 토사자는 예로부터 남성 기능이 감퇴했을 때나 허리나 무릎이 시큰할 때 드셨습니다. 천연 비아그라 하면 생각나는 원료이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오자로 만들어진 맨피던스 110은 스틱형 파우치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이고요. 식사 전후 관계없이 하루에 2포 드시면 됩니다. 작은 박스에 10포가 들어있고 이렇게 6박스가 한 패키지인데요. 이게 한 달분입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단단한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맨피던스 110 구매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이 구매할수록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주변 지인에게 한 박스 선물하시고 함께 드셔보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는 현 제도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또한 급여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DI가 수급자를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합니다. 경제나 인구 구조가 바뀌면 연금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자는 건데요. 또한 국고를 조기에 투입해서 연금 재정을 보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KDI의 재정 절감 방안과 같은 목적이지만 수급 대상 축소보다는 구조적인 조정과 국고 투입에 방점을 둔 것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현 제도는 구연금, 앞으로는 신연금으로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도록 해 세대 간 불신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고요. KDI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손질하자는 것과는 달리 기초부터 새로 짓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가장 강한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권 후보는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기능을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답했지만 재정 문제를 들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권 후보는 그렇게 미루다간 평생 못 바꾼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권 후보는 고용보험도 언급했는데요. 65세 넘는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 제도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노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 일하는 어르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처럼 각 후보의 공약은 방향도 강도도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평성을, 김문수 후보는 재정 지속성을, 이준석 후보는 세대 공정성을, 권영국 후보는 노인 빈곤 해소를 가장 앞에 두고 있어요. KDI의 제안은 분명 계산상으론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바로 어르신들의 삶이죠. 정책은 말이 아닌 어르신들의 하루하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제도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폐지가 되길 바라는 제도인데 그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어 실망이 큽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말이 아닌 책임을 지겠다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따져보셔야 할 때예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신중하게 행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후보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